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이집트는 수도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사막지대에 7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는 건국 이후 최대 국책사업으로서 무려 54조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 이 행정수도가 완공되면 이집트 대통령궁을 비롯해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등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군인 출신인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이었던 무함마드 무르시의 민선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시시 대통령은 낙후된 카이로를 탈피해 현대적인 행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려 54조 원이나 드는 이 사업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6년 재정 위기에 처한 이집트는 IMF로부터 120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을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집트는 중국의 1대1로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처음엔 이집트도 아랍에미리트에 자금을 유치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자 부작용을 알면서도 중국의 1대1로를 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대1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한 경제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대1로 사업은 지구의 3분의 2에서 추진 중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공사 중이며 중국은 이 각종 인프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및 지원을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1대1로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국가들 역시 중국의 의도를 간파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건설 비용은 공짜 원조가 아니라 모두 해당 국가에 엄청난 부채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대1로 참여 이후에 국가 부채에 허덕이는 파키스탄을 보면서 다들 1대1로의 실체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대1로 때문에 점점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건 중국의 투자금을 받은 개발도상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계의 3분의 2에 벌려놓은 이 엄청난 사업은 마치 베트남 전쟁의 늪에 빠졌던 미국처럼 중국 역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1대1로 건설 과정에 생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이제 중국 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부패한 현지 정치 세력에 바친 뇌물,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부정부패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1대1로의 야심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자초했고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각종 1대1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이집트인들이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이 1대1로 이후 빚더미에 올라 중국 경제에 종속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역시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이집트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대1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중국의 지원까지 소극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이집트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최근 들어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국 기업들은 이집트에서 신행정수도 참여는 물론 이집트 경제 전반에 다각도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전력 발전, 철도 및 도로 건설, 그리고 첨단 중장비 수출 등에 있어서 이미 한국은 이집트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LS전선은 이집트 전력청에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이집트 발전소와 변전소 간 철탑에 가설되는 가공 송전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케이블 시장은 신행정 수도 건설과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로 매년 평균 5%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최근 이집트를 비롯해 아프리카 지역은 전력 케이블과 수요가 많은데도 관세와 물류비가 높아 수출이 어려웠는데 이집트를 거점으로 아프리카까지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집트 신행정수도 변전소와 철도, 도로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며 현대로템 역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이집트 수에즈 운하 철도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이집트 국영철도회사와 전동차 약 840량을 제작, 공급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의 지하철, 신호시스템, 제어 및 주행장비 생산 공장을 도입하고 철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역시
이집트 국책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두산 인프라 코어는 이집트 국방부에 36톤급 대형 굴착기 28대를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장비는 이집트 신행정 수도와 카이로 간 전철 구축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는 올해 초에도 이집트 국방부로부터 총 30대의 건설 기계 장비를 수주한 바 있는데요. 두산이 판매한 건설 장비는 올해 이집트 전체 건설 기계 장비 시장의 5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집트 건설 기계 시장은 정부 주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 부처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과 품질로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이집트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책임감 있는 일 처리를 경험한 이집트는 아예 한국에게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이집트에 전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행정안전부는 이집트를 방문해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했고, 스마트시티, 디지털 정부, 공공데이터 관리 및 이용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집트의 행정수도 이전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사막분인 이집트 카이로 외곽 45km 지점에 최대 650만 명을 이주시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관공서 건물만 지어졌을 뿐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최첨단 IT 시스템을 강점으로 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영역은 K-팝, K-드라마만이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그 영향력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튀니지까지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든 거대한 행정수도 이전 노하우를 자신들에게 전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오는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6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대통령궁, 국회, 정부기관 등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행정수도 이전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부탁했고, 한국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 역시 한국의 공공행정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한국은 공공행정협력단을 튀니지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은 이집트, 튀니지를 시작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한국의 행정 한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행정수도 사업을 발판으로 쌓은 한국과 이집트의 신뢰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집트 발전소 수주에도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내년 초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1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중공업도 이집트에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수에즈 운하청에 입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선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인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세계 정상의 기술력과 한 번 맡은 공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국 1대1로의 빈틈을 틈타 이집트와 아프리카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해당 국가를 빚더미 위에 앉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윈윈이 되게 하는 협력과 상생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